숨을 가르며 쉼없이 움직이는 탐조등. 탐조등 광선 끝에 매달린 듯한 모이적. 그리고 그 적기에 매달린 듯한 병사의 눈동자. 밤새 계속된 이 숨바꼭질을 뒤로하고 새벽이 왔다. 이들이 있는 곳은 서울 한복판이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다. 깨어있던 사람들에게도 그저 밤하늘을 가르는 광선이 신기로울 뿐이었다. 하지만 5분이면 적기가 서울 하늘에 날아든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의 지난밤은 하나의 실전일 수밖에 없었다. 부대의 지휘소가 아니라 국가의 지휘소가 있는 곳 서울. 바로 이 서울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다. (97년 11월) 북한 권력층의 비리를 소재로 특집극을 제작 중이던 한 방송사가 북한으로부터 공개적인 테러의 협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협박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방송사 자체의 경비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으리라는 게 자명한 일이었고, 유사시 군과의 협조를 위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헬기로 날아든 특공대원들,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검은 제복의 군인들, 여의도라는 서울 도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단숨에 달려온 사람들이다. 수도방위사령부, 그들의 작전지역은 바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생업의 현장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눈에 띄는 곳에서 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무력 분쟁에 관한 국제법규는 도시는 다수 시민의 생활 거점이기에 전쟁 중에도 공격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 중 서울은 초토화됐고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한 나라의 수도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제1의 전장이 되곤 한다. 전쟁에 대한 이렇다 할 준비 없이 6.25를 맞았던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히 수도 방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또한 없었던 것이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전쟁의 피해 복구가 마무리돼가던 1961년이었다. 서울의 중심 남산에 터전을 마련한 수방사는 창설 7년 만에 김신도 등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침입을 기도한 121 사태를 맞는다. 이 사건은 공비 완전 소탕이라는 정과와 함께 수방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져다준다. 아울러 계속된 수도권 팽창은 수방사의 증편을 거듭케 했고 1991년 부대 창설 30년 만에 수방사는 남산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외곽에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이 커진 만큼 수방사도 변화했던 것이다. 서울 시민들에게 있어 수방사면 떠오르는 사람들, 바로 수방사 헌병단일 게다. 모터사이클과 선글라스, 군기의 상징처럼 잘 다려진 집. 수방사 헌병단의 임무 중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군기강 확립이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서울. 따라서 휴가나 외출을 나온 사병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역 등 휴가 장병이 많은 곳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수방사 헌병단. 이들은 지금 군기 순찰 중이다. 수방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묘한 화려함은 어쩌면 헌병단, 그 중에서도 모터사이클과 함께 시내를 누비는 기동대원들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명의 기동대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신장 178cm, 체중 75kg 이상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갖춘 자만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이지만 이들이 다뤄야 할 모터사이클 또한 덩치가 만만치 않긴 마찬가지다. 이 모터사이클의 중량은 무려 330kg이나 된다고 한다. 교육의 첫 과정은 우선 끌기. 무게를 직접 느껴보며 자신이 탈 모터사이클과 친숙해가는 과정이다. 맞춰! 맞춰!
곁에서 보기엔 그저 늠름하고 기풍당당해 보이기만 하는 기동대원들. 그들의 첫걸음은 이렇게 고된 기합으로 시작된다. 모터사이클의 중량만큼 이들의 임무 또한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라. 자, 왜 차를 너무 뛰고 그러나? 들어간다! 똑바로 했습니다. 밑으로. 보고. 1명 없어. 진짜 경기 끝! 자, 여기 발사 차려. 정신 차렸습니다. 차 중심을 잘 잡아. 나르세. 잘 잡겠습니다. 출발! 그렇지, 서서히 뛰고. 가자! 대부분 모터사이클을 처음 대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교육받게 되지만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당당한 기동대원으로서 배기량 1340cc, 최고속도 시속 200km를 자랑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밀고 끌고 하는 훈련이 거듭되다 보면 팔다리가 부어오를 정도로 힘이 든다. 하지만 안장 위에 오르고 나서 이어지는 주행 훈련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전군을 통틀어 유일한 모터사이클 부대라는 이들만의 자부심, 그리고 전투 헌병으로서의 사명감이라고 한다. 급출발, 급회전, 급정지, 운전 중 삼가해야 할 세 가지다. 하지만 수방사 헌병단 기동대원들의 훈련 과정엔 이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인 경호, 도주 차량 추적, 민간인을 포함한 응급 환자 이송, 수험생 긴급 수송 등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엔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기 위한 훈련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이 땀 흘려 훈련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사시 적과 맞서기 위한 전투 헌병으로서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동팀은 장비를 신속하게 갖춰서 2인승 MC에 부탁을 실시하여라. 수방사 헌병단엔 또 하나의 특별한 부대가 있다. 바로 특별경호중. 비상 발령과 동시에 특경대와 기동대가 대테러 훈련을 위해 함께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 헌병단 특경대는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테러 진압이라는 그들의 임무에 앞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적의 진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을 사살하는 것만큼 인질로 잡힌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이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적에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접근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신속함 그리고 정확함만이 이들의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수작전에 걸맞는 각종 특수장비들의 운영, 한치의 오차도 없는 레펠과 사격, 진압 후의 신속한 처리 과정,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훈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적은 이들에게 총을 2번 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헌병단 특경대의 사격 훈련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사격의 기회만 생긴다면 초탄에 명중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계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쉽게 수방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검문소의 역할은 평시엔 말 그대로 검문 검색이 되겠지만 유사시 서울 경계의 제1선 전초기지로 수방사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아울러 적 차단과 전시 질서 유지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시로 비상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엔 경찰과 함께 통과 차량 검문 검색 등 치안 유지 활동도 벌인다. 가끔은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승용차를 능가하는 속도의 기동대 모터사이클의 추적을 피하진 못하기 마련이다. 서울은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강이 서울을 가르고 있다 해서 서울의 경계와 문화가 갈려져 있지 않듯 수도 방위사령부의 작전 지역 또한 남북으로 갈릴 수는 없다. 하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도 경험했듯 전쟁이 일어나면 한강 교량은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교량 파괴 시에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강 도하 훈련. 서울을 지나는 한강 하류는 강폭이 넓고 서해안 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하 작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상황과 도하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 신속한 작전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방사의 상징 방패마크가 선명한 장갑차. 전차대대의 장갑차가 바지선에 오른다.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해가 뜨기 전 이동한 장갑차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수도 서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의 방패 수방사지만 이들은 작전 시 항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장갑차의 개별적인 도하에 이어 부겨 가설이 시작된다. 부겨, 말 그대로 물에 뜨는 달이다. 물에 뜰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철제 구조물들이 보트에 밀려 옮겨지고 이 구조물들이 하나씩 이어지면 한강의 남단과 북단을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시간 남짓이면 가설되는 부겨. 하지만 4, 5년에 걸쳐 건설되는 교량 이상으로 안전해야만 한다. 부겨 설치 작업은 하나의 특수한 건설 공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도하 부겨는 기존 한강 교량의 통과 허용 한계의 2배에 달하는 70톤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병사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연막과 헬기가 동원된 어머 속에 1km에 이르는 도하 부겨가 설치 완료된다. 부겨의 설치는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제 이 다리를 통해 신속하게 전차와 병력이 이동해야 한다. 찰랑이는 한강의 물살 바로 위로 전차가 움직인다. 영화 같은 장면이다. 무장한 병력들이 전차 양옆으로 함께 뛰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다. 서울은 위치적으로 분명 후방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간적으로 전방보다 먼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고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감행할 제1목표 지역인 것이다. 수방사 전차대대가 밤새 움직이고 지금 다리를 건너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탄의 독가스 발생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약 2, 3분 전 태릉 입구 하차 승객으로부터 유사사례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래 사태 시 조치 요령에 따라 승객 동료 관계는 방송을 실시하고 사고 격차 승객 1995년 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경 지하철의 독가스 테러 사건. 우리 또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순 없다. 만약 서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사태 수습의 제일선에 나서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방사 화학단 요원들인 것이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국가시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이들은 화학무기의 특성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기동성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화학무기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면 상황 발생 지역에 방독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즉,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독과 오염 제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신속한 사태 수습이 필요하게 마련이고, 이런 이유에서 수방사 화학단은 민간인들과의 합동 훈련 기회를 자주 마련할 수밖에 없다. 화학무기를 일컬어 빈국의 핵무기라고 한다. 핵무기의 버금가는 살상 능력을 가지면서도 제조 비용과 실전 투입의 용이성에 있어 핵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도시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람들은 쓰러져 갈지 모른다. 그 보이지 않는 무기에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 화학전 방어라는 힘겨운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이들은 장비와 복장에서부터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전략과 전술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앞으로의 전적은 근접 전투보다는 동심 침투를 통해 바로 상대방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양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언제 서울 하늘로 적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한 적들을 기동성 있게 찾아가 타격하는 부대가 수방사 특공대대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기간 중 김포공항 경비 임무를 담당한 35 경비여단을 모체로 탄생한 수방사 특공대대는 기동 타격 작전 수행을 위해 건물 작전, 고등 산악기술, 특공종합훈련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대테러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초동 대기 부대를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특공부대다. 특공대대가 산악훈련을 위해 머물고 있는 야외 훈련장의 한 막사. 이 막사도 분명 특공대대원들의 막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군이고 여군 중에도 특공대 소속이란 얘기다. 남자들도 버텨내기 힘든 훈련이 계속되는 특공대대. 특공대대 안에서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행정, 간호, 전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저 특공대원일 뿐이고 굳이 이름을 묻자면 여군 특수임무중대다. 이들이 특공대대 남자 대원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이들만의 세면장과 화장실이 지정돼 있다는 것이다. 남자 대원들과 나란히 구보를 시작하며 오늘의 훈련이 시작됐다. 여성이기에 받는 부당한 차별이 없는 것이 군이다. 따라서 여성이라고 특별히 편한 대접도 생각할 수 없고 기대 또한 하지 않는다. 똑같이 기합받고 훈련받고 그에 따른 평가도 똑같이 받는다. 바로 굴러! 목표를 잡습니다. 우리 굴러! 여군은 누구나 본인의 지원에 의해 군 생활을 시작한다. 그 지원자들 중에서도 다시 특공대를 지원한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여기다.
힘들 줄 알고 찾아온 곳. 그렇기에 이 정도 훈련은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돼 있던 사람들인 것이다. 어느 나라나 수도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인구와 경제의 집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보호받아야 할 국민과 나라의 재산이 많다는 것과 동시에 전쟁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비군의 교육훈련과 전시동원 체계의 관리인 것이다. 육해공 각군 각 부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모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 병하사관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계급도 달랐고 병과와 특기, 복무기관이 지각기 달랐던 사람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저마다 다른 이들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유사시 예비군은 거주지역 방어뿐 아니라 정규군과 같은 조직적 움직임으로 전방지역에 투입되고 전투를 치러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기에 수방사의 예하부대들 예비군 교육과 관리가 그들의 일상임과 동시에 전쟁에 대한 중요한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예비군이고 그들을 조직 관리하는 부대 수방사. 이런 특성은 수방사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도 짐작케 한다. 수방사엔 작전상 후퇴란 개념이 없다. 그것은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전쟁 시 피난을 갈 수도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천만이 넘는 사람들. 수방사 사람들은 그 10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아니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며 팽팽한 긴장마저 느껴질 정도로 얽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고도의 유기적 결합체가 되어 있는 서울. 수도방위사령부는 그 서울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다. 그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일개 부대가 아닌 것이다. 수도 서울의 주민을 보호하고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도시가 제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국가 통수권을 지켜내야 할 특별한 역할이 부여된 서울이라는 조직의 일부, 수도방위사령부. 평온 속에서도 고도의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유사시 서울의 혼란 속에서 최고의 강인함과 작전의 유연함을 동시에 요구받는 부대. 서울이라는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는 강한 부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그 강한 모습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 중 서울은 초토화됐고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한 나라의 수도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제1의 전장이 되곤 한다. 전쟁에 대한 이렇다 할 준비 없이 6.25를 맞았던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히 수도 방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또한 없었던 것이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전쟁의 피해 복구가 마무리돼가던 1961년이었다. 서울의 중심 남산에 터전을 마련한 수방사는 창설 7년 만에 김신도 등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침입을 기도한 121 사태를 맞는다. 이 사건은 공비 완전소탕이라는 정과와 함께 수방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져다준다. 아울러 계속된 수도권 팽창은 수방사의 증편을 거듭케 했고 1991년 부대 창설 30년 만에 수방사는 남산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외곽에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서울이 커진 만큼 수방사도 변화했던 것이다.
서울 시민들에게 있어 수방사면 떠오르는 사람들, 바로 수방사 헌병단일 게다. 모터사이클과 선글라스, 군기의 상징처럼 잘 다려진 제. 수방사 헌병단의 임무 중 하나는 수도권 지역의 군기강 확립이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서울. 따라서 휴가나 외출을 나온 사병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역 등 휴가 장병이 많은 곳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수방사 헌병단. 이들은 지금 군기 순찰 중이다. 수방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묘한 화려함은 어쩌면 헌병단, 그 중에서도 모터사이클과 함께 시내를 누비는 기동대원들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명의 기동대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신장 178cm 기동대원들의 훈련 과정엔 이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어떤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인 경호, 도주 차량 추적, 민간인을 포함한 응급 환자 이송, 수험생 긴급 수송 등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엔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가기 위한 훈련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이 땀 흘려 훈련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사시 적과 맞서기 위한 전투 헌병으로서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동팀은 장비를 신속하게 갖춰서 이인성 MC의 부탁을 실시하여라. 수방사 헌병단엔 또 하나의 특별한 부대가 있다. 바로 특별경호중. 비상발령과 동시에 특경대와 기동대가 대테러 훈련을 위해 함께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 헌병단 특경대는 테러 진압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테러 진압이라는 그들의 임무에 앞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적의 진압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을 사살하는 것만큼 인질로 잡힌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이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적에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접근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신속함 그리고 정확함만이 이들의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수작전에 걸맞는 각종 특수장비들의 운영, 한치의 오차도 없는 레펠과 사격, 진압 후의 신속한 처리 과정,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훈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10m, 체중 75kg 이상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갖춘 자만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이지만 이들이 다뤄야 할 모터사이클 또한 덩치가 만만치 않긴 마찬가지다. 이 모터사이클의 중량은 무려 330kg이나 된다고 한다. 교육의 첫 과정은 우선 끌기, 무게를 직접 느껴보며 자신이 탈 모터사이클과 친숙해가는 과정이다. 곁에서 보기엔 그저 늠름하고 기풍당당해 보이기만 하는 기동대원들. 그들의 첫걸음은 이렇게 고된 기합으로 시작된다. 모터사이클의 중량만큼 이들의 임무 또한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라. 자, 왜 차를 너무 뛰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똑바로 했습니다. 그렇죠? 보고. 1명 없어. 1명 없어. 두세 틀기 주니까. 자, 여기 바싹 차려. 정신 차렸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 나르세. 잘 잡겠습니다. 출발. 서서히 뛰고. 가자. 대부분 모터사이클을 처음 대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교육받게 되지만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당당한 기동대원으로서 배기량 1340cc, 최고속도 시속 200km를 자랑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밀고 끌고 하는 훈련이 거듭되다 보면 팔다리가 부어오를 정도로 힘이 든다. 하지만 안장 위에 오르고 나서 이어지는 주행 훈련도 힘든 건 마찬가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전군을 통틀어 유일한 모터사이클 부대라는 이들만의 자부심, 그리고 전투 헌병으로서의 사명감이라고 한다. 급출발, 급회전, 급정지, 운전 중 삼가해야 할 세 가지다. 하지만 수방사 헌병단 어둠을 가르며 쉼없이 움직이는 탐조등, 탐조등 광선 끝에 매달린 듯한 모이적, 그리고 그 적기에 매달린 듯한 병사의 눈동자. 밤새 계속된 이 숨바꼭질을 뒤로하고 새벽이 왔다. 이들이 있는 곳은 서울 한복판이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다. 깨어있던 사람들에게도 그저 밤하늘을 가르는 광선이 신비로울 뿐이었다. 하지만 5분이면 적기가 서울 하늘에 날아든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의 지난밤은 하나의 실전일 수밖에 없었다. 부대의 지휘소가 아니라 국가의 지휘소가 있는 곳 서울. 바로 이 서울을 지키고 있는 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다. (97년 11월) 북한 권력층의 비리를 소재로 특집극을 제작 중이던 한 방송사가 북한으로부터 공개적인 테러의 협박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협박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방송사 자체의 경비 능력으로는 막아낼 수 없으리라는 게 자명한 일이었고, 유사시 군과의 협조를 위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헬기로 날아든 특공대원들,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검은 제복의 군인들, 여의도라는 서울 도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지만 이들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단숨에 달려온 사람들이다. 수도방위사령부, 그들의 작전 지역은 바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생업의 현장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눈에 띄는 곳에서 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무력 분쟁에 관한 국제 법규는 도시는 다수 시민의 생활 거점이기에 전쟁 중에도 공격을 적은 이들에게 총을 2번 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헌병단 특경대의 사격훈련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사격의 기회만 생긴다면 초탄에 명중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계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가장 쉽게 수방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들 검문소의 역할은 평시엔 말 그대로 검문 검색이 되겠지만 유사시 서울 경계의 제1선 전초기지로 수방사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아울러 적 차단과 전시 질서 유지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시로 비상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평상시엔 경찰과 함께 통과 차량 검문 검색 등 치안 유지 활동도 벌인다. 가끔은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승용차를 능가하는 속도의 기동대 모터사이클의 추적을 피하진 못하기 마련이다.
서울은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양분돼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강이 서울을 가르고 있다 해서 서울의 경계와 문화가 갈려져 있지 않듯 수도 방위사령부의 작전 지역 또한 남북으로 갈릴 수는 없다.